안녕하세요 여러분, 겉바입니다. 제가 목소리가 오늘 조금 많이 잠겨가지고 커트도 엄청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질 것 같아요.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격리한 지 일주일하고 딱 하루 넘은 그 시점입니다. 확실히 이렇게 많이 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 이게 말할 때 기침이 나오는 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가지고,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뭘로 격리를 했나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코로나 재감염이 됐었습니다. 꾸준히 코로나 감염률은 꾸준히 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다시 걸린 게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한 몇 달은, 길면 몇 달은 이게 후유증이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좀 조심히 하려고 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뜨개톡톡을 하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기침이 나오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질 때여가지고 한번 떠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뜨개톡톡은 요즘에 또 이제 연말 다가오고 벌써 연말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 드린 지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끝나는구나. 한 해가 이렇게 끝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도대체 이대로 괜찮은가. 아무것도 새로운 거 하긴 했죠.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할 진전이 있던 건 아니잖아요. 당연한 건가요? 초보자가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근데 그게 막 처음부터 빵 이러면 누구나 다 하죠. 그죠? 그렇기는 하지만 뭔가 제가 생각한 거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뭔가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 걸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어른이 될 때예요. 작년에도 20살이 된 친구들이 2명이 있었고 올해도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해서 성인이 되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또 듣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제가 얘기해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면서 나도 그랬더랬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. 되게 별거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 자아 성찰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. 20대에는 정말 몰랐던? 그게 왜 저 자신한테 되게 놀라운 부분이냐면은 저는 되게 고집도 세고 그리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성격이었어요. 그게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집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. 제가 그런 게 있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났거나 누가 막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많이 들진 않았지만 여태까지 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도 좀 문득문득 뜨개를 하면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. 그 주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오늘의 편물은 여러분들 놀라실걸요? 정말 놀라실 겁니다. 저도 놀랬거든요. 엄청? 도대체 지난 1, 2주간 무슨 일이 있었나 하실 수 있는데요. 바로 이전에 했었던 그 편물 생각하면은 진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떴나 싶으실 겁니다. 아프고 쉬면서 이번에 재감염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몸이 조금 살만했어요. 그러니까 엄청 막 아파가지고 저번처럼 막 뭔가 하지를 못하겠고 막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격리를 한 김에 요거 빨리 끝내서 빨리 입고 다니자. 다 낳고 나서 이 생각에 진짜 지금 약간 승모근이 조금 많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빨리 쪘습니다. 진짜 리얼로 승모가 아파요. 팔이 아픈 게 아니라 왜 승모가 아픈지 모르겠어요. 왜 잘못 앉아가지고 뜬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 주머니 부분을 제가 뜨고 있거든요. 아까 주머니 하나를 다 떴거든요. 이렇게 처음 떴어요. 주머니 너무 귀엽죠.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몸판 뜨면서 연결을 할 거고 이 위에 요 부분은 다 떠서 연결을 싹 해줬습니다. 오동통하게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무늬도.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해줄 겁니다. 이거 실. 그래서 반대편도 떠줄 예정입니다. 반대편은 좀 집중해서 떠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가지고
어차피 지금 계속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요. 저 어차피 오늘 길게 떠들지도 못해요. 그래서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뜨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큰 주제 2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처음에 거는 지금까지 내가 후회하는 거. 이 점은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주제는 하길 잘한 거.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대에 이거를 한 게 난 정말 후회가 없다. 이건 진짜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들? 네,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후회하는 것 중에 첫 번째, 이거 좀 황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클럽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. 이거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볼 때 그리고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한 번은 클럽에 한번 가볼 걸이라는 생각을 해요.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래도 한 번은 클럽에 가보는 게 좀 뭐라 그럴까? 보편적이었다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가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. 그래도 한 번은 가본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런데 어릴 때도 정신 사나운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누가 한번 가보자라고 해도 별로 내키지도 않았고 그게 왜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었어요. 지금까지도 경험이 없습니다. 그래서 되게 궁금한데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이거 한 번은 참 재미로 한번 가볼까 싶었냐면은 제일 크게 첫 번째는 이제 제 나이에 안 받아줍니다. 혹시 여러분 홍대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의 나이가 25살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? 저 몰랐어요. 안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다 넘어가지고 알았어요. 그런 나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게. 마냥 이제 그 나이대에는 언제든지 그냥 갈 기회 되면 가면 되니까 별로 생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게 넘어보니까 이제 못 가는 나이가 되니까 그때 한번 가볼 걸 어떤지 참 궁금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물론 홍대 클럽으로 안 가면 되죠. 어차피 글로 안 가고 이제 다른 데로 가면 되지만 어쨌든 이제 내가 못 가는 곳이 생겼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2번째는 내 성향에 맞지 않더라도 뭐 하나 내 성향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걸이라는 거에 후회가 좀 있습니다. 되게 그것만 고집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이게 되고 그 고인 게 쭉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들을 조금 경험해 봤다면은 내 지금의 삶이 되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더라도 뭔가 하나라도 말해볼 수 있는 에피소드? 내가 어떤 거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에너지? 이런 게 하나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좋아하는 것들에 벗어나서 뭔가 해보자고 했을 때 한번 싫지만 해보는 것도 나중에 후회가 없을 일들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은 이렇고 이랬는데 별로였다면은 야 생각대로 별로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예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놀았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모르는 거예요. 아무것도. 조금 벗어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내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 보는 것도 괜찮다. 위험하지 않다면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럽을 못 가본 거였습니다. 2번째는 그때 제가 했었던 일을 조금 더 즐겨보지 못한 것. 처음에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했던 일을 지금도 사실 하고 있기는 해요. 근데 그때 회사를 다닐 때 즐겨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에 살짝 후회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조금 많이 두렵고 많이 긴장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지금 지나와 보면은 참 별것도 아닌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내가 일을 조금 더 온전히 즐겨봤다라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모든 것에 다 긴장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거?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
야, 회사가 망하지 내가 망하냐? 이런 생각으로 다닌대요. 근데 참 저는 그거 마인드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진짜 회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? 누구보다 일을 잘하고 싶은 게 회사 직원의 입장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너무 긴장하고 너무 무섭고 이러니까 조금 더 디벨롭된 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그런 마인드를 내가 그 말을 그때에 제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배우는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? 배우는 폭이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할 때 그런 생각으로 임하려고 많이 해요. 계속해서 사실 사람은 다 배우거든요. 저도 새로운 것을 이 올해의 시작을 처음 해보고 또 불안도 많이 겪어보고 그러고 있는 시기잖아요. 물론 지금 망하면 내가 자영업이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긴 하지만, 그래도 내가 지금 뭐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는 거지 뭐,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해보는 거, 한번 시도해보는 거, 생각한 것들. 그래서 그때는 내가 두려움과 무서움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, 이거는 최근에서 조금 안 하게 된 버릇 중에 하나인데,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. 제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었어요. 저는 그래서 이것도 자존감이랑 그 다음에 약간 자격지심? 이런 거랑 또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20대 초중반 때 진짜 심했던 것 같은데,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이었어요. 티가 안 날 수도 있지만, 뭐 티가 날 수도 있고 남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남의 눈치를 본다고 해가지고 남이 실제로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잘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심지어는 성적 같은 것들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를 위한 거가 아니잖아요. 그 나를 바라보는,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그 남들이 없어지는 환경이 오잖아요. 그러면 되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지? 약간 의미를 잊어버리는 때가 와요. 저 딱 그때가 있었어요. 취업 준비할 때. 내가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도 준비했는데, 그리고 저는 성적이 꽤 괜찮았답니다. 저는 할 걸 다 하면서 놀았거든요. 어떻게 보여질지도 사실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준비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부터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,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뭘 잘하는지는 알아요. 근데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, 뭘 잘하는지 알면 잘하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잘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분야조차도 남들이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, 이게 정말 맞나? 내가 이거 몇십 년 동안 앞으로도 하면서 밥을 빌어먹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할 수 있나?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. 결국엔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그 관련한 일을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메인으로 하고 있지는 않죠.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딱 그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나에게 더 집중된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면은 조금 더 탄탄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? 조금 더 꽉 찬 그런 나의 20대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들을 요즘 종종 하곤 합니다. 학교 다닐 때도 베이스는 이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는 것. 결국에는 성적이 되고 점수가 돼야 내가 나중에 원하는 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준비도 해볼 수 있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기는 하지만, 동시에 이제 이 성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가,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잘하는 것과 연결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, 이거를 동시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, 미리부터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써놓은 게 어떤 거였냐면, 하고 싶은 일을 조금 더 빨리 할걸, 이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 지금은 제가 스토어 열고 뭔가 저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,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.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? 아예 시작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는 못 꺼내겠죠. 너무 슬프잖아요. 나만의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, 내 것만을 좀 열어보고 만들고 싶다, 이런 게 있었는데, 제가 올해 6월에서야 이거를 열었잖아요. 근데 이거를 계속 주춤주춤 뭔가 내가 진짜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나?
내가 이렇게 열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? 이 막역함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. 이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올해 6월에 딱 준비해서 짠! 하고 연 것 같지만 이게 고민만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열 때 준비하고 공부한답시고 좀 잘 알고 시작하자 이것만 몇 개월 됐던 것 같아요. 6개월 정도? 그리고 좀 빨리 할걸. 그러면 지금 좀 작품수가 더 있겠지. 근데 또 한편으로는 6월달이라도 연게 어디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. 내가 올해 연게 어디예요? 그쵸? 지금 고민을 하고 내년에 열었을 수도 있잖아요. 결론은 다 후회하는 것들 중에 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뭔가 조금 더 사회가 통념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대.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준비를 한대. 이런 것들을 보통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기 바빴고,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나가는 길의 루트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도 못 찾게 된다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남들이 보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라가면서 동시에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접목을 시켰더라면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. 내가 너무 갈팡질팡하는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약간 후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내가 이거는 하길 잘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봤어요. 뭐냐면 친구한테 억지로 끌려서 여행을 다녀본 것. 이게 왜 억지로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신없는 거 어릴 때부터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전 혼자 놀고 혼자 뭔가 보고 즐기는 거를 정말 좋아했거든요. 근데 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. 저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?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제 친구들은 진짜 에너제틱하고 그 다음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저랑 비슷한 친구도 분명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활동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저도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친구들이 이거 할래? 그러면 그래 하고서는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게 여행이었어요.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 혼자 막 처음부터 제가 스스로 계획을 한 여행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내일로 여행. 정말 이런 건 제가 스스로 어딜 가자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는 여행 스타일입니다. 근데 에너제틱한 친구들 덕분에 이런 곳들을 다니고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. 이거는 그 친구와 제가 여행 스타일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내가 그런 여행들을 했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집에만 있고 그냥 일이나 하고 맨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더더욱이 나는 못 갔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은근히 제 주변에 아는 저보다 나이가 있는 언니 오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는 내가 선택적으로 안 갔지만 점점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. 할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딜 가도 내가 뭔가를 했었다라고 하는 할 얘기가 생기는 거.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너무 힘든, 저 특히 내일로 여행은 진짜 힘들었고 제가 간 여행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. 그치만 절대 후회하지는 않아요. 처음으로 입석 기차를 타봤고 처음으로 새벽에 도착을 해서 부산 지하철을 처음 막 이렇게 타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그게 처음이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최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. 그 안에 왜 최악이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이런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아무리 나쁜 경험이지만 너무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
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난 정말 할 말이 없는 20대를 보냈겠구나. 어떤 일이 있었더랬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는 그런 20대가 있었더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해외여행도 갈수록 일을 빼기가 어렵잖아요. 저는 심지어 지금 회사가 아니고 자유롭게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일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. 흔 일이 있는 게 아니라면.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데 내가 그때 경험이 없었더라면은 계속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대에 여행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돈이 없다면 모아서라도 다녀와 보는 거를 항상 저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웃긴 부분인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놀아본 것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할 거를 다 하면서가 포인트입니다. 제가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은 대학교 때 제가 학교를 이제 기숙사에서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었어요. 그렇다 보니 어느 정도 좀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죠. 기숙사가 만약에 11시까지라고 하면 11시에 만약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새벽 5시에 문이 열리거든요. 그러면 11시에 나가서 5시까지 놀고 5시에 들어오는 거예요.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거를 챙기면서 그 정도로 한번 놀아볼 수 있다면 전 놀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한번 놀아봤기 때문에, 그러니까 즐겨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막 이렇게 놀아야 되겠다 야 하는 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.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의미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게 왜 할 거는 하면서의 포인트냐면 막 새벽 5시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때 1교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2시간 자고 공부를 1시간 한 다음에 항상 학교를 갔어요. 시험이 항상 있었거든요, 1교시에. 학교에 시험이 1교시에 있는데 내가 아직 시험 공부를 안 했다. 그러면 무조건 외우면서 놀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자고 덜 자고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. 이럴 자신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래서 첫 타임에 A뿔 맞았어요. 저는 할 거 다 하면서 했다니까요.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. 남들의 눈치를 꽤나 많이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가 되게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또 놀고 싶은 거야. 그렇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건 나의 잠뿐이다 해가지고 잠을 포기하고 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죠. 위험하지 않다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아본 거. 제가 클럽은 가지 않았지만 그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아본 적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근데 20살, 21살 때 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 부분은 미안해, 고마워를 잘 말할 수 있게 된 것. 제가 진짜 이 말로써 어떤 걸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자존심 상해했던 때가 있었어요. 이것도 되게 아까 얘기했던 그 자격지심의 문제에도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미안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가 좀 지는 기분이고 이런 어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지금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내가 미안한 일인데도 자꾸 이유를 붙이는 거야.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. 그게 진짜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. 근데 제가 어느새부턴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나를 위해서다라는 생각을,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그게 편한 거다, 나를 위해서, 이거를 깨달은 시점이 있었어요. 항상 사과는 빨리 할수록 좋고 고맙다는 빨리 할수록 후회가 없다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. 저 주변에서도 저한테 인정해주는 부분이에요. 자아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. 나 옛날엔 이렇게 못했는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내가 사과할 일이 있어. 그럼 미안해 빨리 하고, 고마워할 일이 있어. 고마워 빨리를 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고, 그리고 나중에 정말 후회를 안 합니다.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처음에는 진짜 어렵거든요. 뭔가 사랑해 이런 말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데 계속하면 괜찮다고 하잖아요. 근데 미안해랑 고마워라는 말이 특히 그래요. 20대 때 만났던 친구들한테는 되게 이런 고마워 미안해 소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은 내가 정말 100번 잘못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
그런 점들을 고치고 일부러라도 고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싸울 일도 없고 그 얘기를 한 나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더 인정받는 그런 느낌? 그런 말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참 잘 가진 습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 하나였습니다. 역시나 얘기를 하면서 뜨다 보니까 전혀 그냥 두 줄 떴거든요. 항상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손짓 발짓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뜨개가 자꾸 뒷전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거 오늘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집중해서 떠야 되는 편물이에요. 오늘 게 이게 무늬가 막 엄청 들어가는 거라 막 무한 메리아스나 아니면 고무 단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제가 그냥 하면서 뜰 텐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. 이게 단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못 떴습니다.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조금 더 약간 주저리가 됐었는데 그래도 요즘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떤 하길 잘했던 것 혹은 약간 이랬으면 어땠다 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공감하면서 감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뜨개 톡톡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브이로그에서 오늘 뜨고 있었던 이 옷, 그 다음에 저의 이 코로나 사건,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브이로그 또 담아봤거든요. 그래서 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브이로그에서 다시 뵐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.